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코스모스님이 질문하신 투자 고수님 신뢰되지만 기업 분석하는 걸 보여줄 수 있나요? 고수가 숱하게 많지만 기업 분석, 가치 분석하는 거 보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전 사실 기업 분석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안 하시는 걸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것들은 주가가 실적과 펄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적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과거 기간이 한 20년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평균적으로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년 정도쯤 과거 데이터를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료를 갖고 1년 내지 2년 정도쯤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하든지 애플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큼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가 2020년도니까 19, 18, 17, 16, 15, 14, 13, 12 정도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경제가 V자형으로 좋아졌던 그러니까 2007년도가 좋다가 2008년도가 V자형으로 하락했고 2009년도가 V자형으로 좋아지고 다시 이렇게 긴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큰 상승, 큰 하락, 그 다음 횡보 이걸 다 포함시키려고 하면 한 15년 정도쯤 데이터를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5년 정도쯤 되는 EPS가 있어요. 그럼 이 EPS를 평가를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산술 평균으로 하면 안 돼요. 로그 평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다 평가를 하면 그 성장률이 나와요. 그럼 EPS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배당을 줍니다. 그럼 배당을 주면 배당률이 나오겠죠. 그럼 배당을 빼요. 배당을 빼고 나면 이제 이익 증가율이 나오겠죠. 그럼 배당 더하기 이익 증가율을 계산을 해요. 얘를 가지고 프로젝션 하는 거죠. 미래를. 자, 그러면 8년 테스트를 하고 2년 정도쯤 하면 2년 정도쯤 지나면 얼마쯤 되겠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8년 동안에 평균 펄을 찾아요. 평균 펄을 찾으면 평균 펄 밴드가 있겠죠. 그러면 로 밴드, 하이 밴드. 로 밴드, 하이 밴드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발바닥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무릎, 어깨, 배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퍼 밴드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EPS를 곱하게 되면 주가 밴드가 나오겠죠. 주가 밴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기대 주가가 나와요. 그럼 현재 살 수 있는 주가가 나오고 그 기간이 2년 정도쯤 되죠. 그럼 그 기간의 수익률을 15% 달성하려고 하면 현재 매수당가가 얼마인가 이게 나와요. 얘기는 되게 복잡하시죠. 실제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해요.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려도 엄청 어려워요. 왜 엄청 어려운가 하면 이것을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분석을 해서 저평가된 회사를 몇 개 정도 좀 찾아야 되는가 하면 30개 정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분산이 돼요. 근데 한 개 내지 두 개를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왜 오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게 한 언제쯤인가 한 15년 정도쯤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대한민국 상장사를 뭐 전부 유니버스를 찾아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종목이랑 되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쉬웠었거든요. 그게 평가가.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면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계속 새로운 더 좋은 상품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이미 산 주식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들은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ETF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합니다.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다. 펀드 매니저 수업할 때 제가 이런 거 다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우리가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나오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뭘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가 하면 이제 탑다운식 어프로치를 되게 많이 추천하는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 있는가 하면 주식도 배워야 되고 채권도 배워야 되고 부동산도 배워야 되고 외환도 배워야 되고 원자재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미국도 그거 배워야 되고 중국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이 있어요.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이 있어요. 현물 시장,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다음 그 차익 거래, 해지 거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미국이 좋아? 미국이 나빠. 중국이 좋아? 중국이 나빠. 유럽이 좋아? 유럽이 나빠. 지금 주식이 좋아? 채권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 요 정도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이 제일 핫한 게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 좋다는 판단을 했다 치자고요. 아, 중국 주식이 정말 좋아 판단했다 치자고요. 그럼 중국 주식 전문가의 글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인 상품들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업 분석하시는 걸 제가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다음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충 노력하는 수준 갖고는 이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식의 투자 방식에서 탑다운식의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실제로 질문하신 그 코스모스님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시고 실제 수익도 훨씬 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